제가 2005년에 서울에 있는 마포 공동체 라디오가 첫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이 15년 전 사진이고, 그때 제가 담당했던 파트가 소수자 방송 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25살짜리가 뭘 알아서 뭘 했다기보다는 이제 시민단체이다 보니까 상근의 일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 그 방송국에서 만들고 있던 소수자 방송은 장애인 방송,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노점상 방송, 그리고 그 L 양장점이라는 성소수자 방송, 그리고 꽃다방이라는 비혼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방송을 제가 그 방송을 직접 만드는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마 이런 활동 혹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꿈꾸는 생자는 저 때처럼 한번 또 저도 이제 귀촌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 그런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은 마을방송이 혹은 공동체 미디어가 한 사람에게, 한 사회에게 혹은 한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보통 지금 많은 공동체 미디어 혹은 마을 방송, 마을 라디오, 마을 TV들에서 많은 호응을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세대는 5060 실버 세대들이세요. 네. 제가 막 이 자료를 찾으면서 아직도 제 이름이 들어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게 이제 저희 어르신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행복한 하루라는 프로그램인데, 저 안에 계신 분 한 분은 아직도 방송을 하고 계세요. 무려 15년이 넘게 방송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가 제2의 삶을 살게 하는, 네, 뭔가 그 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 밑에 있는 칸칸이 있는 이 세 개는 성북에서 하는 다람쥐 할매와 열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특별한 걸 하지 않으세요. 네, 손주들하고 만드는 종이접기로 방송을 하시고, 심지어 뭐 닭백숙 만드는 방법, 뭐 김치 만드는 방법, 이미 삶에서 꾸준하게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컨텐츠화해서 마을 방송 영상으로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뭐 호박 브로커를 만들어보자, 뭘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마을 미디어나 혹은 공동체 미디어에서 가장 많은 호응이 있으신 분들은 제2의 삶을 살고 계시는 실버 세대 분들이시고요. 이제 동작 FM에서 하고 있는 방송이에요. 왕언니가 왔다, 용산 FM. 이 왕언니도 실버 방송이고요. 엄마의 첫 페이지, 마포 FM에서 하고 있는 방송, 지금의 소중히, 성북마을TV, 와부성 FM, 내 여자들.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 명만 따왔는데 이거에서 공통점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럼 곰곰이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마을 미디어는 여자분들이 많으실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게 돼도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성에게 주류 미디어가 과연 가까울까? 내 속마음을 과연 어디만큼 펼칠 수 있을까? 제가 마포 FM에서 근무할 당시에 랄랄라 아줌마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진행을 본 언니가 아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너무 힘들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 아이 맡기고 오고, 아이 맡길 데 없어서 막 바득바득하게 생방송 시간에 맞춰오고, 그렇게 와도 뭐 남편이 도와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거 꼭 왜 해? 왜냐면 자원봉사니까. 돈이 되는 거 아닌데 왜 해?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도 이제 방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시청자로서 언니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왜 하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 했을 때 그 언니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수연씨, 근데 나 누가 내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 너무 좋아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25살이잖아요. 이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 단절이 되면서 제가 그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많은 마을 미디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제 여성분을 좀 크게 키웠는데, 그런 어떤 내재되어 있던 그런 마음들이 발현하는 거죠. 미디어를 만나는 순간 마을 미디어는 폭발적으로 정말 재미나게, 신나게, 신명나게 사는 것처럼, 네,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좀 더 확장돼서 어떤 다른 뭐 미디어 협동조합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까지도
정말로 엄마들도 제2의 하는, 물론 남자분들의 방송도 있어요. 제가 되게 재밌게 본 방송인데요. 성북 마을TV에 수요 음주회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정말 술병을 이렇게 놓고 방송을 해요. 그래서 아니 남자 4분인가 모여서 슬램덩크로 1시간 반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슬램덩크 뭐 그런 그 만화 있죠? 드래곤볼 이런 걸로. 네, 그렇게 남성분들이 이야기하는 방송도 물론 있지만 지금 현재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에서 여성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다시 저희가 예산 지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혹시 제가 잘 모르는데 저 예산 지역에 여자 이장님이 계신가요? 많아요.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 세대는 그래도 어딘가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 세대인 것 같아요. 자기 발표도 하고 뭐 하는데 저희 윗세대들은 뭐 말을 하라면 잘 말 안 하세요. 네, 마을 어르신들 다 모여 계실 때. 근데 또 뭔가 물꼬가 터지면 줄줄줄줄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마을 미디어가 접근이 된다면 얼마나 속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힐링이 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 미디어는 개인에게는 어떤 미디어 접근권의 권리를 실현하는 부분이 커요. 그 말대로 내가 내 이야기를, 청소년이 청소년의 이야기를, 청년이 청년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 동작 하이파이브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방송명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거 고독한 혼식가는 청년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이 고독한 혼식가는 말 그대로 혼자 밥 먹는 혼식가. 근데 약간 그 영상인데요. 좀 짠해요. 좀 짠한 게 뭐냐면 그 앞부분에 흑백으로 나레이션을 해서 왜 저희가 왜 그 킬리만자로 포범에 나레이션 이렇게 깔리잖아요. 뭐 어둠을 찾는 거 막 하는 것처럼 시골에서 내가 올라와서 이 성북에 왔는데 나는 지금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옥탑방 나오면서 젊은 친구가 사는 그 흑백 배경으로 그러면서 오늘 나는 또 뭘 먹어야 되지? 어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할까? 그런 방송이에요. 그래서 뭐 1회에는 떡볶이 사 먹고 2회에는 뭐 해 먹고 뭐 이런 어떤 혼식가. 근데 어쨌든 청년들이 저렇게 혼자 밥 먹는 게 고민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약간 방송이고요. 이 뮤직콩은 지금도 만들어지는 방송인데 마포 홍대가 인디 밴드들이 굉장히 지금도 물론 많지만 예전에 더 많이 활성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뮤직콩 옛날 방송 들어보시면 지금 막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막 DJ 하시고 그때 무명이실 때 뭐 그런 방송들이 있어요. 강서 FM은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특별한 그들만의 세상, 엄마는 너의 세상이 궁금해. 발달장애인 엄마들의 방송이에요. 근데 이 방송은 엄마들이 먼저 방송을 만들고 싶어 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강서 FM 담당자, 실무자가 이분들의 목소리를 내보내야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강서구에서 특수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만들어지는 공청회 자리에서 엄마들이 반대하는 분들은 무릎을 꿇었죠. 기억하실까요? 좀 약간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거를 보고 강서 FM에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목소리를 내는지 멍석을 깔아줘야겠다. 이야기를 들어봐줘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방송이고요. 처음에는 조금 주저주저 하신 분들도 자기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만들어냈고 지금은 아빠들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별도의 아빠들 모임도. 그래서 이런 어떤 주권자로서의 권리, 누구나 미디어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게 마을 미디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제가 빠를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거 좀 길인데 마을 미디어라는 명칭은 어떤 사업 때문에 생겨난 명칭이에요. 네, 그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이런 마을 미디어를 확장해서 마을 사람들 그런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마을 방송, 마을 TV, 마을 이런 얘기 들었지만 사실 그 전에 마을 미디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공동체 미디어라는 틀 안에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과 영역에서 활동을 진행해왔죠. 제가 근무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마포 FM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리고 그 공동체 미디어가 어떤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렇게 약간 공동체성에 주목을 했다면 마을 미디어는 어떤 지역색에 조금 더 주목을 한 미디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되게 혼재돼서 많이 쓰여요. 지금 뭐 마을 미디어 쳐도 쭉 나오고 공동체 미디어 쳐도 꼭 나오고. 근데 사실 저희가 큰 거 안에 작은 거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공동체 미디어 안에
마을 미디어가 있고 마을 영상이 있고 마을 라디오가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뭔가 입법화되지를 않았어요. 입법화하는 시도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런 마을 미디어 조례는 서울시에서 만들어졌고 그런 어떤 조례 형태로만 되지 어떤 법적인 체계로 진행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오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에서 진행되어 오던 시민 미디어 교육, 대한 미디어, 대한 언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다 더해지고 어떻게 보면 색이 섞이고 나뉘어지고 합쳐지고 하는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 셈이죠. 사실 무한정보가 우리 예산에 있잖아요. 그럼 무한정보는 대표적인 사실은 마을 미디어인 셈인 거죠. 사실 저희 예산이 마을 미디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마을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셈인 거죠. 이분은 나중에 이 말을 저희 페북 친구분한테서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나중에 저희가 모시고 또 한번 기회를 되면 네,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은 공동체가 특히 사실은 이 주파수 문제를 저희 남편이 오늘 꼭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야기했었는데 저희가 주파수를 잠깐 쓸 수 있어요. 아주 잠깐. 예,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정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주파수를 쓰겠다 하는 게 미니 FM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축제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전주의 영화제잖아요. 국제 영화제 때 항상 전주 FM을 해요. 네, 근데 올해는 안타깝게 못했지만 그렇게 미니 FM 하는 분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1위?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라디오 쪽 더 이야기를 할 때는 모시고 오면서 제가 페북에서 이걸 보고 선생님 저 이야기 꼭 해도 돼요? 그랬더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있었던 이야기가 마을 미디어고 공동체 미디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거 좀 큰 화면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금세 찾을 수 있어요. 서울 마을 미디어 지도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 서울 이 강 따라서 강 두 개, 강남에 조금 더 강북에 많은 거 느껴지시나요? 그럼 사실 거점 지역이 다 강북에 빨간 뜻이 있는 거점 지역들이 강북 쪽에 좀 많이 있고요. 그런 어떤 성북 마을 미디어 센터, 뭐 그런 미디액트 같은 중심 기관이 좀 강북 쪽에 있어서 좀 더 강북 쪽에 많은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네, 이렇게 많아서 어떤 데는 영상을 하고 어떤 데는 라디오를 하고 어떤 데는 라디오도 하고 영상도 하고 어떤 데는 신문을 하고 그거는 거기 특색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를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라디오를 해야 돼, 영상을 해야 돼, 신문을 해야 돼, 고민하세요. 그러면 하시고 싶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보통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신문이 편하시죠. 신문으로 먼저 하시는데 신문을 하다 보면 라디오를 할 수 있고 신문 읽을 수 있잖아요. 라디오를 하다 보면 오디오 소스가 있으면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섞여서 해도 돼요. 보면 저도 제일 좋아하는 매체는 라디오예요. 영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찍는 거를 그냥 누구를 가르쳐주는 수준 이렇게 그냥 애기들하고 하는 정도지 정말 전문가적이진 않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뭐 좋아하는 매체가 있어요. 그 좋아하는 매체 중심으로 모이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4분짜리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마을 미디어가 한 사람에게 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이거는 한 사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보여드리고 싶은데 많은 마을 미디어가 있어요. 영상들이 많은데 제가 본 영상 중에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무 한 조각이 마음대로 자를 줄 알아요? 다 내가 개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난 선생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지금. 전화해봐요, 전화.
어떤 존재였는지, 구청에서 좌회전 차로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에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에게 성북동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한번 톡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3번 직진하고자 하는 거면 슝 갈 수 있거든요. 여기요, 이전에 개천이었었어요. 저희 개천에 해바라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위에 지켜준 나무들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나무들이에요. 우리가 성북동의 주인이 아니에요. 성북동의 주인은 저 나무들이에요. 절대 저 나무를 소속시키면 안 되고. 구청 입장에서 행정이 좀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뭐 나무 두구리 사거리를 벤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성북구청이 취하는 정책적 스탠다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의 입장을 받아들이려면 저희가 무인 이유가 없어요. 헛대로 내버려두면 되죠. 지난번에 무인 이유가 없죠.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구청이 저건 우리 살아날 수 있게 살릴 수 있는 살리는 방향. 절대 구청이 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나무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서명을 받던지 뭔가 근거를 구청 측에 제시해서 여기다 그냥 사인 하나. 번째는 사실 교통 체계를 지금 마비시키고 있는 게 나무가 아니라 나무에 대한 관심이 막 이게 도화선이 돼버렸어요. 나무를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그 나무 옆에 보시면 굉장히 차도가 좁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성북구라면 그 정도 차도여도 차가 지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통행량이 더 많아졌고 하다 보니까 그 나무 있는 가로수를 다 베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공청회를 열었을 때 시민들의 이야기는 차를 적게 운행하자. 네, 이부제를 하든 뭘 하든 네, 차를 적게 운영을 하고 이 나무는 살리자. 약간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마지막에 개천가에 하시는 분 자세히 앞치마 이렇게 앞치마 메고 나오셨잖아요. 네, 근처에 있는 이렇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공동체 미디어가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동체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각각의 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이 내는 목소리가 어떤 다양한 공동체들이 모여서 나오고 그게 궁극적으로 그 사회를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더 건강하게 소통하게끔 하는 게 공동체 미디어가 생겨난 기본적인 밑에 바탕에 깔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저 나무는 지켰고요. 나무는 다시 새순이 돋아났어요. 아까 보셨지만 구청은 나무를 옮기겠다였던 거예요. 벤 나무는 옮기겠다. 근데 옮기지 말아라. 살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성북TV를 보면 주민토론 이런 거 정말 잘해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별게 아니에요. 발판 깔아요. 이렇게 그냥 정말 멍석을 까는 거죠. 멍석을 깔고 카메라 하나 세워놔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냥 이렇게 북치고 신문고 하듯이 누구나 와서 3분 발언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예산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예산도 알고 보면 각 곳곳마다 조금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노력해보면 네, 충분히 좀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공동체 미디어가 어떤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저희 가장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지진 났잖아요. 네, 지진 나면 전기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거든요. 오로지 소통이 되는 건 주파수가 있는 라디오 뿐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1995년 한신 대지진, 2011년 쓰나미, 그리고 저희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후쿠시마 원전 때도 네, 공동체 미디어, 공동체 라디오, 일본은 커뮤니티 라디오라고 이야기해요. 그 커뮤니티를 저희 말로 옮기면서 약간 공동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커뮤니티 라디오가 굉장히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여기 가면 있어요. 네, 뭐 담요 여기 가면 있어요. 네, 여기 빨리 누가 와줘야 해요. 이런 소통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지역 안에서. 네. 사실은 저희도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취재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단면적인 것들이잖아요.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그 지역에서 상황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공동체 미디어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일본은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공동체, 저희 지금 공동체 대한민국에는 그런 허가를 받은 방송국 단 7개밖에 없어요. 제가 15년 전에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15년 동안 증가하지 않았어요. 7개밖에 없는데 그 출력이라고 그러죠. 소리가 들리는 범위가 1와트예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그 자세히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텐데 꼭 요구해서 그때만 증폭해요. 더 잘 들리게. 네, 20에서 100 뭐 이렇게 더 잘 들리게 증폭해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재난방송으로 가장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라디오가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 단지 일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성서 FM에서 코로나 특별 방송을 했어요. 성서 FM은 대구 성서에 있어요. 대구 성서공단에 있어요. 네, 성서공단 하시면 조금 느낌이 오시는 게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저희가 이런 코로나 방송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한국어로 네, 한국민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어느 병원으로 가면 된다, 어느 보건소로 가야 된다, 이런 정보들을 거기 있는 외국인들이 빨리 캐치할 수가 없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코로나 관련해서 정말 무기한 계속 네, 공동체 위기에 대처하는 대구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공동체 라디오, 마을 미디어, 마을 라디오가 사실 단지 한 사람, 한 사회보다는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일본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특이한데요. 제가 일본에 그 직장을 다닐 때 갔다 왔었는데, 지역 상공회 있죠. 네, 상공회라고 이렇게 상인들이 모여있는 네, 상인들이 모여있는 상공회의소 1층에 있거나 아니면 뭐 시장 안에 있거나 그런 것들이 이유가 그 지역 안에서 돈을 벌었으면 그 거의 일부분은 이런 방송국을 위해 쓰는 거예요. 네, 기금처럼. 네, 그래서 뭐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네, 기금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저희의 많은 공동체 라디오들은 대부분 사단법인이에요. 네, 시민단체죠. 쉽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일본은 아무래도 지진 때문인지 몰라도 이런 어떤 운영 자금 같은 부분까지도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그래서 정부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장려하는, 네, 공동체 라디오를 장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야 할 텐데, 네.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돼서 정말로 저희가 꿈꾸진 않지만, 어디 이렇게 집단들이 이렇게 만약 폐쇄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볼 때, 이런 마을 미디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 한 사람에게, 사회에게 혹은 국가에게 비슷한 사례를 좀 말씀드렸다면 제가 이제 지역 농촌에서 왜 마을 미디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더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2014년에 여기에 내려왔어요. 네, 14년에 내려왔으니 이제 아이가 7살 됐어요.
저도 7년이 된 거죠. 그런 어떤 미디어 활동을 꾸준히 하다가 여기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동안 많이 이것저것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동네 꾸러기 온에어는 제가 홍성지역 아동센터에서 3년째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수업이에요. 미디어 교육인데요. 처음은 되게 간단했어요. 애들이 그때 당시에 북한하고 약간 막 이런 안 좋은, 그래서 막 저한테 쌤, 뭐 전쟁 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쟁 안 날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뭐 그렇게 하는 거와 어떤 그 한 아이가 책을 넘겼을 때 어떤 신체적인 부분, 책 안에서 뭐 남녀의 부분 너무 막 극도로 막 아이가 막 싫어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과 요즘 친구들이 많이 그렇지만 뭐 얘기하면 그냥 왜? 그냥 자기 속마음 잘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그게 왜 재활동센터 아이들만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되게 뭐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다, 미디어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했는데 해보니 아이들 목소리를 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도거든요. 아이들이 지도 그림 뭐 이런 건데 아이들이 학교가 대부분 비슷해요. 재활동센터는 그 군이 비슷하니까 한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데 아이들마다 정말 다양한 걸 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 모이면 다 먹는 데만 그래요. 뭐 짱이 분식, 뭐 떡볶이 다 먹는 데만. 어떤 애들은 방방이 제일 커요. 지도 안에서. 아이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죠.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 다 포기했어요. 전쟁이 왜 나는데 이거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이야기는 아예 그냥 하지도 않고 아이들한테 네 속마음을 네가 이야기해봐 라고 얘기하고 이제 3년이 됐어요. 이제 3년 차가 되니까 그때 3학년이었던 아이가 6학년이 됐는데 이제서야 자기 이야기를 하고 뭘 써봐 하면 잘 써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라디오를 했거든요. 아이들이랑 대본을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런 걸 아이들이랑 해보고 싶다. 그리고 해보니 좋더라. 마을 미디어에서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저희에게 가져다준 아이들은 이제 다 핸드폰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 핸드폰이 생겼어요. 와이파이 되는 데만 찾아다니죠. 뭐 CU 이런 데만 찾아다녀요. 엄마가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하죠?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한두 번이죠. 이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어른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마을 미디어가 중요한 게 마을 미디어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해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랑 좋아하는 곳을 가볼 수가 있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으니 마을 미디어가 그래서 더 의미가 있겠다. EBS에서 미래교육 플러스라는 곳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 2부작을 만들었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리터러시 교사분의 말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얼마 불과 몇 년 안 돼서 우리는 더 많은 디지털로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저 아이들은 더 많이 받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구는 그걸 정말 잘 이용할 거예요. 정말 잘 이용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또 얻어내겠죠.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가가치를 또 얻어낼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있고 그 다른 아이들은 한편으론 다 디지털에 종속돼서 디지털이 주는, 인공지능이 주는 일로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한테 미디어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마을 미디어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방방곡곡 마을 미디어는 제가 사업명을 그대로 넣었어요. 이 사업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는 장곡에 있는 신동마을에서 지원을 한 거거든요. 신동마을에서 마을 라디오 하고 싶어요 해서 간 거예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장곡 할배 DJ예요. 주크박스예요. 할아버지가 그 옛날 30년대 노래부터 어르신한테 그날 전날 얘기해요. 전화해서 내일 6.25 얘기하실 건데 선곡 좀 해오세요. 그러면 막 줄줄줄줄 해오세요. 6.25는 이거 들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막 그러면서 막 그리고 약간 변사처럼 자기가 장곡이잖아요. 장곡에서 영화 보러 가려면 광천으로 가셔야 됐대요. 광천 막 뛰어가가지고 딱 들어가면 극장에서 변사가 했던 얘기를 해요. 그걸 기억하고. 네. 너무 재밌는 생활을 하실 수 있겠죠. 그거 안 하는 날은 노인회관 가면 다 어르신, 어머님들 뿐이세요. 어머님들 계속 윷놀이하고 어르신 계속 TV만 보시고. 네. 근데 이런 마을 라디오가 있으면 얼마나 재밌으실까. 인생은 아름다워를 또 한 번 찍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인분들한테 스마트 교육은 정말 필요해요. 네, 스마트폰 교육은 정말 필요해요. 왜냐면 다 키오스크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때 한번 동영상 그런 거 떴는데 맥도날드에서 할머니가 막 햄버거 집어넣어지고 그게 이제 딱 뜨면 뚝뚝뚝 받아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부를 줄 알고 있었는데 부르지 않으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은 마을 미디어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약간 중간다리를 해야 하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도막 사거리에 있는 슈퍼예요. 네. 슈퍼 아주머니를 제가 여기서 왜 슈퍼하셨어요? 어떻게 슈퍼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담았죠. 담아서 아카이빙을 해서 기사를 하나 제가 남겨놨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지금은 아주머니가 슈퍼를 접으셨어요. 아무도 거기 옆을 지나갈 때 거기가 슈퍼인지 몰라요. 네. 거기가 슈퍼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마을 미디어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없어지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여기 빨간색 진하잖아요. 제가 앞으로 좀 더 고민해서 해보고 싶은 분야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슈퍼 하시면서 남겼던 이야기들을 제가 남겨놓지 않았다면, 누군가 남겨놓지 않았다면, 네, 그런 부분들이 마을 미디어에서는 꼭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시작하면 좋잖아요. 자료가 사실 너무 많아요. 네,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엄청난 공부를 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제가 오늘 책도 집에 있는 책들 가져왔는데 이런 책들은 다 PDF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사이트 통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저희 책방이시잖아요. 오디오북부터 해보시면 어떠세요? 네,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런 너무 어려운 부분보다 내가 즐겨 읽은 책 누구한테 소개할 때 네, 오디오, 책방 라디오처럼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해주는 중간 조직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생겼어요. 세종이면 여기서 꽤 가깝죠. 네. 그리고 충북도 생겼습니다. 충북의 장비가 정말 좋아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확장이 있겠죠. 충남도 머지 않았음을 느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자리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멀리 가지 않아도 저희 육군 관계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분청에 좋은 시설이 있어요. 네, 분청사에 이번에 신청사에 엄청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 네, 정말 좋은 시설이 있어요. 네, 영상을 찍으실 수 있고 뭔가 하실 수 있는 스튜디오 같이 만들어 놓은 시설이 저는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설에 아이들이 자유학년제 아이들이 이제 가서 체험도 해보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 마을 국민들이 써보면 어떨까? 그런 사례가 제가 노원 마을 미디어 센터를 넣었는데요. 비슷해요. 노원에서도 이런 주민 조직이 먼저 생겨났고 행정이 요구해서 행정이 공간도 만들고 지원도 만드는 마을 미디어 센터예요. 이렇게 가능할 거다. 그리고 제가 더 단순하게 더 쉽게 고마워요 잡수하듯이 썼거든요. 네,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네, 복잡하게 예전처럼 막 장비 막 이렇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랑 스마트폰으로 엄청 재미나게 놀 수 있어요. 네, 아이들한테 이건 게임만 하는 게 아니야. 네, 가지고 놀 수 있어. 네가 음악도 만들 수 있고 네가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앱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같이 꿈꾸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